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혈관질환 보장 강화 상담 기법 중 뇌출혈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좀 사례이긴 한데요. 뇌출혈 아버지를 굶겨 살해한 대구 청년의 스토리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드라마 속 요양간병비에 관한 고통 스토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드라마 속에 있는데요. TVN의 나의 아저씨라는 아이유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첫 장면이 아이유가 연기한 여주인공 이지안이 불행한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술주정뱅이 폭군의 빚쟁이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지안이가 정당 방위로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늙고 병들고 말 못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유일한 가족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맡기고 온갖 굳은 일들,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활비와 그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린 지안이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몰래 빼내서 도망치는 스토리가 바로 1화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막 이렇게 마트, 휠체어도 없어가지고 뭐 침대째 도망을 나오다가 마트 카트에다가 할머니를 눕혀가지고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예쁘다고 하는, 또 할머니가 말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엄청나게 막 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첫 회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면서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만 있을까요? 실제로는 더 참담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1년에 발생한 대구 청년의 아버지 간병 살인 사건입니다.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해서 간병 살인을 한 혐의로 이제 아버지 B씨가 56세였는데 신부 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4월에 B씨를 퇴원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로 다 수술을 하셨으니까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아들이 처방약도 주지 않고 방에 혼자 방치하면서 결국 지난 5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상태로 폐렴과 폐혈증 증상으로 발병해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2022년 3월에 이제 존속 살해 혐의로 1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쓰러진 아버지를 이렇게 어린 청년, 22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 간병하다가 이 비극이 발생한 건데, 최근에 이제 형기 10개월 남겨놓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기사를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기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왜 비극이 발생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56세였어요. 2020년 9월에 신부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9월에 약 30일간 아주 큰 병원이죠. 그러니까 뇌수술을 할 수 있는 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하셨죠. 하반신 마비와 인후두 마비로 기본 동작 장애하고 경관시기, 코에다 이제 콧줄을 끼고 혼자서는 씹어서 삼키실 수가 없고 그 경관시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까지는 이제 그 대학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병원에서 이제 재활할 수 있거나 돌볼 수, 요양할 수 있는 땡땡 요양병원에 약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독촉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21년 4월에 퇴원을 시켜요. 그래서 가족 돌봄을 하던 중에 이제 아들이 식이 제공을 하지 않아서 영양실조와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공익근무를 앞둔 대학 휴학생이었는데요. 22세죠. 21년도 5월에 존속상해 살해 혐의로 구속돼갖고 징역 4년을 받았고 외동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안 계셨고 그래서 내추럴 아버지를 홀로 돌봤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가 뭐 이 당시에도 휴대전화, 가스, 인터넷 모두 납부하지 못하고 인터넷도 끊기고 식비가 없어서 본인 자신도 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서 투약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또 마음이 약하니까 물과 경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포기와 연민의 감정이 공존해왔다는 점을 감안했고 또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서 뭐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 비교적 아주 적은 형량인 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주막하 뇌출혈 여기서 대부분은 주요 발생 부위가 이제 보면 이제 교통동맥 있는 많이 이제 혈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뇌에서도 그 원인이 동맥류 파열인데요. 자발성 뇌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출혈 빈도는 뭐 피각부, 시상부, 옆상출혈, 내교부, 그러니까 내교부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교통을 하는 부위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은 우리가 가장 이제 응급실에 가면 CT 먼저 가장 찍거든요. CT가 좀 단면을 빠르게 찍기도 해서 바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했으니까 머리를 열어야 돼요. 깊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개두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두술을 하지 않으면 안쪽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이제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 혈액 때문에. 그래서 감압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두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두술을 하지 않더라도 감압 치료를 위해서 천공술, 뭐 개두, 뭐 이렇게 두개골을 절단하는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천공도 하게 되고 그 천공한 부위를 통해서 혈종, 출혈 덩어리를 흡인해내기도 하고 뇌실 외 배액술, 그래서 뇌실에 액이 차게 되면 또 이 뇌실압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럼 뇌압 상승의 원인이 되니까 요거를 또 배액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치료에 관한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술이 한꺼번에 또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 개두라고 하면 뚜껑을 머리에 뚜껑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뚜껑을 좀 여는 수술이죠. 어쨌든 두개골을 절개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가 뚜껑을 바로 못 닫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닫는 수술 또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개골 성형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개골 성형술이 또 여러 번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뇌출혈로 인해서 여러 개의 수술, 여러 회에 걸친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혈관 기형이나 기타 원인은 모야모야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뇌종양에 의해서도 뇌출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혈액 진환 때문에도 출혈성 경향이 생기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뇌내출혈 치료 관련 통계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발병 6개월에서 발병 4년. 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뇌졸중 환자 비율이 첫 6개월에 어떻게 자라느냐.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 경제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집중 재활 치료를 완벽하게 이 발병 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막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재활 치료를 잘 시켰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걸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집중 재활 치료를 한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치료비가 214만 원이었지만 비집중 재활 치료를 한 환자의 평균 치료비는 370만 원이었다. 원래 이렇게 좀 평가가 돼 있다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돈을 충분히 우리가 진단비나 이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초기 재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그리고 이제 발병 후 4년 통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원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원에 가면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뇌졸중을 앓았던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처음 병원에 있으면서 의학적으로 재활 치료가 이제 맞춰지는 시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보거든요. 이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MG 그 보장에서도 4년 동안 이제 얼마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년에서 6년이 걸린다는 점.
자, 대구 청년 아버지 뇌출혈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좀 제보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돈이 얼마나 나왔길래 얘가 이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그래서 A병원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이었겠죠. 산정특례 기간이 적용된 30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해보면서 이제 많은 사례 대략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급여 본인 부담금 200에다가 비급여 750 간병비 하면 한 보통 A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내는 비용 한 1,000만 원 내외 간병비까지 해서 한 1,500만 원이고 B요양병원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여 이게 좀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비급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는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투여를 비급여를 400만 원밖에 안 쓴 거 보면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상태도 안 좋고 하시니까 간병비가 이제 많이 들죠. 1,2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아버지 동생인 삼촌에게 2,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병원비 2,0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가지고 또 2,000만 원 또 빚진 상태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독촉을 하니까 원무과 직원이 좀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제가 지금 첫 장에 소개했던 그 아이유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에서도 그 이성균 씨, 나의 아저씨가 그 할머니 부양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유가 책임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그런 제도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였어요. 그래서 원무과 직원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거를 이제 삼촌한테 빌려서 갔는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으면 된다. 그러면은 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답답했나. 뭐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뭐 도망치라고 이렇게 뭐 아이유 경우처럼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손해사정과 실손의료비 심사 평균을 종합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매번 강의할 때마다 요 정도 비용이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뇌졸중 급성기에 30일 산정특례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수술이 굉장히 큰 경우는 한 1,000만 원 또는 그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집중 6개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양병원에서 급여 본인 부담, 그래서 월에 이제 정액제로 사용을 그 병원들이 요양병원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 90만 원에서 뭐 요거는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90에서 뭐 100 몇십만 원 또는 비급여 재활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한 150만 원, 그 다음에 간병 비용이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단순 계산해봐도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활 요양 기간을 제가 아까 평균 4년에서 6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재활이 조금 되면 이 상태가 좋아지니까 급여 본인 부담 입원비도 조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뭐 그 다음에 집중 재활 치료 비급여 비용도 조금 줄인다. 또 간병인도 공동간병으로 해서 좀 줄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줄여봤어요. 15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4년에서 6년 사이에는 약 3,480만 원, 4년으로 치면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6년이면 약 2억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년 정도면 치료 재활을 충분히 이제 한 경우니까 1억 4천만 원 이 비용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사한 뇌출혈 사례에 관한 진료비 영수증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60대 남성인데 뇌동맥부 파열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2개 내 절제술을 하고 혈종 제거술, 뇌실내 배액술까지 시행이 됩니다. 과거력은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셨고 자동차 정비 업무 하시다가 29일간 신경외과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시고 두개골 성형술은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하시기로 했어요. 편마비로 팔도 완전마비, 다리도 완전마비, 또 두개골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장애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로 실제로 감당이 되느냐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재활치료 병원을 옮겨가게 돼요. 이분이. 그러면 진료비 총액을 보면 930만 원이 나와요. 앞장에서 보면 실제로 수술한 비용보다 재활치료비가 더 든다는 거죠. 930만 원. 이게 재활의학과 대학병원에 잘 입원을 안 시켜주는데 환자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문 재활병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45일 입원이 900만 원이니까 계속 이렇게 입원을 할 수가 없죠. 이후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한다고 해도 한 달 평균 200 이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 입원 실손 의료비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뇌출혈 사례를 통해서 보장 제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뇌출혈 진단이 됐으면 뇌혈관 수술도 해야 되고 장애도 발생되고 결국엔 폐렴, 아까 이분도 폐혈증으로 좀 사망을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옵니다. 그렇죠. 아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싸는 것도 다 이제 안 되셨던 상태니까 그럼 장기 입원하고 간병인 사용하고 장애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한 가장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뇌출혈 급성기에 고액 수술비와 장시간에 걸친 재활치료비, 요양병원 비용과 간병인 비용이 필수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심 안심 건강공제가 아주 좋은 보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뇌출혈 플러스 뇌보장, 뇌수술 보장. 그 다음에 MG 가족 돌봄 공제에서는 간병인 사용, 급여 가정 간호 치료 보장. 그죠? 아버님이 코줄을 끼고 계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장기 요양, 만약에 이제 계속 못 하시다가 집에서 못 하시고 요양원에 이제 가시는 경우에는 1호 등급 상태를 받으셔가지고 아까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례는 1등급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하는 치매나 시니어 주요 질환, 욕창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또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 돌봄 공제가 있었다면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뇌출혈 아버지를 굶겨서 살해한 이 대구 청년의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에서 중증인 뇌출혈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보자면 MG 325 간편 가입 보장 공제로도 가능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뇌출혈 진단, 특정 뇌혈관 질환, 구대기관 양성 신생물 수술, 그다음에 MG 트리플 건강 공제에서도 뇌출혈, 성인 주요 질환 입원, 수술 다 보장이 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하죠. 내심 안심 건강공제에서 아주 중요한 특약이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 특약은 물론이고 생활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때 최대 60회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진단 확정일에 생존을 하시면 매월 200만 원 12개월 확정 지급이 되고 최대 60회면은 1억 4천만 원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잖아요. 60회면.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4년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1억 4천만 원, 2억 2천만 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딱 1억 4천만 원이 이 생활안전자금으로 받으셨다면 정말 아버님 재활치료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셔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특약을 가지고 계셨다면 너무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험이 얼마나 이 보장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사고 축하금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 특약 받으실 수 있겠고 또한 여기 내심 안심 건강 공제에다가 MG 가족 돌봄 공제까지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이후에 아이 할머니가 입원했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충분히 또 장기 요양급여금 1호 등급 시설이나 재가 그래서 매달 사용하시는 비용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했던 간병인 사용했던 그 비용, 그 다음에 최대 장기 간병 상태 진단 1, 2등급. 이분 아까 제가 딱 보시더라도 1, 2등급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최대 8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의 그 생활비 보장까지 충분히 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한 욕창을 진단받았을 때 욕창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례하고 매칭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보장 제한이 도움이 될 거다. 고객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장기 간병 대비 보장 제한 화법입니다. 회원님 몇 년 전에 있었던 22살 대구 청년의 아버지 간병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빚까지 내서 2천만 원 병원비를 지출했지만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으로 퇴원시킨 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굶겨서 사망하게 해서 존속 살해 혐의로 4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던 사건인데 연일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고액의 수술비와 요양병원 비용,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노인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 질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진단비뿐만 아니라 간병 비용과 생활비 보장까지 할 수 있는 MG 가족 돌봄 공제 상품이 이런 경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바로 뇌출혈로 발생하는 장애, 또 초기 고액 치료비, 또 장기 간병비,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비, 경제생활 단절로 생활비 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키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상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였지만 우리 보장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아주 소중한 사례 이야기였던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상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